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할 파트가 어떤 파트냐? 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오케이, 마이크 잘 나오고 있죠? 어디 파트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교과서로는 32쪽부터 36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요 단어들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서 봤을까요? 맞아요. 작년 통합과학 저와 함께 했던 물리 파트 1학기 내용 중에 요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개념들 그대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년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아예 올해 새롭게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완전히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저는 자세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나가볼 텐데 당연히 수업 시작의 첫 파트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32쪽에 있는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키워드를 알 수 있다 했죠?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아, 키워드가 뭐야?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관계.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작년 통합과학 1학기 수행평가 했던 거 기억나나요? 충격을 감소하는 안전장치 고안하기가 바로 작년 수행평가였었죠. 통합과학 1학기 때 저와 함께 했던 수행평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이들의 관계, 그리고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 장치, 이 두 가지가 이번 단원, 이번 파트의 핵심 내용이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지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페이지부터. 자, 그 전에 제가 항상 뭘 시키죠? 맞아요. 교과서 32쪽부터 36쪽까지를 이용해서 제가 업로드한 학습지 한번 빈칸들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한 다음 채웠다고 가정하고 바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들의 관계도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에서의 개념, 첫 번째 개념 바로 운동량인데 기호 뭐라고 썼어요? 소문자 P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게 뭘까?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 됩니다. 운동량. 조금만 더 써보면 그래서 운동량 기호 P라고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한다면 물체의 무엇과 질량과 뭐를 곱한 값? 속력이 아니라 도입니다. 속도를 곱한 값. 질량 기호가 뭐죠?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으로 해보면 M. 속도는 V. 즉 질량 M과 속도 V를 곱한 값이 운동량 P다. 따라서 2번 동그라미 P는 뭐가 된다? M V가 된다. 자, 그럼 이 운동량의 단위는 뭘까? 라고 한다면 우리 맨 첫 시간 운동량과 단위 잠깐만요. 오케이. 마이크 지금 왜 자꾸 제가 마이크를 확인하냐면요. 마이크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중간에 녹화한 게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자, 단위. 맨 처음 물리량과 단위 수업에서 단위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가능하다 했죠? 질량의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
그럼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였죠? 자, 맨 처음 물리량과 단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운동, 물체의 운동, 즉 역학 파트는 질량, 길이의 단위, 시간의 단위, 즉 킬로그램, 미터, 세크 이 세 가지 기본 단위를 갖고 많이 조합한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질량의 단위, 속도의 단위를 봤어요. 그럼 MV니까 이들을 그냥 곱하면 되겠지. 즉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곱셈하면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두 번째 P는 MV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무엇과 무엇을 가진 물리량일까?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선생님, 방향을 어떻게 갖나요? 속도를 그대로 갖고 가잖아. M, 질량은 방향이 없지만 속도는 방향이 있었죠. 속력이 방향이 없는 거지.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속도의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운동량의 방향은 무엇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 야, P는 MV 다시 써볼게요. 질량이 커져. 그럼 P는 어떻게 될까? 같이 커지겠지.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지겠지. 커진다. 비례관계라고 질량과 속도와 각각 비례관계를 갖는다. 누가? 운동량, P가. 자, 이렇게 P는 MV라는 식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예시를 볼게. 교과서 이 33쪽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스포츠카와 트럭의 속도가 동일할 때, 지금 속도가 동일할 때래. V가 동일할 때 트럭의 질량이 스포츠카의 질량보다 크므로, 즉 P는 다시 써보면 MV, 자동으로 나와야 돼. 운동량 P는 MV. 지금 속도는 동일한데 질량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겠지. 스포츠카의 질량보다 트럭의 질량이 더 크므로 트럭의 운동량이 더 크다. 두 번째 예시. 두 스포츠카의 질량이 동일할 때, 이번엔 질량이 동일할 때래. P는 MV에서 뭐가? 질량이 동일할 때래. 잠깐만. 오케이. 속도가 느린 스포츠카보다 속도가 빠른 스포츠카의 운동량이, 야, 질량이 동일해. 그럼 운동량은 뭐에 따라 바뀔까? 속도에 따라 바뀐다고. 속도가 크면 운동량도 커지겠지. 속도가 느린 스포츠카보다 속도가 빠른 스포츠카의 운동량이 더 크다. 세 번째 점, 마지막. 정박해 있는 배는, 야, 정박해 있다는 건 뭐야? 가만히 멈춰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야? 뭐가?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물리에서 0은 없는 거라고 했어요. 속도가 없다. 0이다. 트럭보다 질량이 비록 크지만 속도가 0이므로 운동량이 어떨까? P는 MV에서 속도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얘는 값이 얼마야? P는 0이 되겠지. 오케이? 속도가 0이므로 운동량이 어떨까? 배는 작다고. 0이다. 오케이? 트럭은 질량이 배보다 훨씬 작지만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량이 있을 거라고. 0보다 클 거라고. 근데 배는 트럭보다 질량이 훨씬 크지만 만약 정박해 있는 상황이라면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트럭보다 운동량이 어떨까?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교과서 33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간단한 예제를 볼게요. 학습지 1페이지 2번 괄호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자, 예제 질량이 2kg이나 m 2kg 물체가 마이너스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뭐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한 마이너스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력은 2m/s겠지. 그럼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물체의 운동량을 구하면, 운동량 P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 mv. 근데 V는 뭐야? 속도라고. 속도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러면 m 2kg 곱하기 V는 마이너스 2m/s.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kg 곱하기 m/s. 단위끼리도 곱셈 나눗셈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운동량을 구하면 P는 마이너스 4kg m/s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운동량의 방향 그대로 뭐야? 마이너스 방향이지. 속도의 방향도 마이너스의 방향. 아까 말했잖아.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게 운동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방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4kg m/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주로 모의고사에서는 크기를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 방향까지 계속 고려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하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바란다는 의미로 일부러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운동량 자체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량은 이렇게 구한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충격량 한번 가볼게요. 충격량은 대문자 I를 기호로 씁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 그게 뭐야? 바로 충격량이죠. 이게 바로 충격량이다. 잠시만요. 네.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미안해요. 좀 소음이 생길 텐데. 자, 따라서 충격량 I는 물체 작용하는 무엇과 힘이 작용하는 무엇을 곱한 값일까? 바로 물체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뭐? 시간을 곱한 값이다. 이 힘 기호로 뭘까? 대문자 F. 시간은 소문자 T. 그래서 어떻게 된다? I, 충격량 I는 어떻게 쓸 수 있다? F, 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셨나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I는 FT. 첫 번째 점 좀 더 살펴보면 단위는 어떻게 될까? 힘의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힘의 단위. 뉴턴이었죠? 물론 뉴턴을 또 분석해보면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제 2법칙, F는 MA를 통해 어떻게 쓸 수 있어? 킬로그램 MA니까 M의 단위 킬로그램, A 가속도의 단위 미터/세크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뉴턴이라 쓰고, 시간은 기본 단위가 뭐라고? 초, 세크라고. 물론 1분, 그러니까 1 minute 또는 1시간, 1 hour. 이렇게 해서 M 또는 H, 미닛의 M, hour의 H를 써 상관없지만 우리가 보통 역학에서 다루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보통 세크, 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단위 그대로 곱하면 어떻게 돼? 뉴턴 세크가 된다. 곱셈 그대로 해버리면 FT니까. 자, 두 번째 점. 뭐와 뭐를 가진 물리량일까? 자, 시간은 방향이 있나요? 없죠. 한 방향으로만 시간은 흐르잖아. 되돌릴 수 없잖아. 하지만 힘, 방향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 충격량 역시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근데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 힘의 걸 그대로 따올 테니까 충격량의 방향은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 세 번째 점.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 자, 다시 써볼게요. I는 뭐라고? FT라고.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어떻게 돼? 커지겠지. 비례관계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T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I도 커지겠지. 비례관계잖아. 각각 충격량은 각각 힘 그리고 시간과 비례한다. 그래서 힘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커지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오른쪽 노트 한번 볼게요. 요거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야. 여러분들 작년에 1학기 수행평가할 때 요거 혼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명확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충격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 볼게요. 야, 충격력의 력은 뭘까? 요 력. 힘력자겠지. 힘을 뜻해. 힘. 오케이? 충격량과 충격력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한 글자 차이고 마지막 다른 글자도 리을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충격량과 충격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충격력은 힘이야. 충격량은 그 힘이 얼마 동안 작용했나까지 계산한 값이라고. 그래서 충격량은 힘 F에다가 얼마나 작용했냐 시간 T를 곱한 FT가 바로 충격량이고, 충격력은 힘이야. 어떤 힘? 바로 여기 나오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요게 바로 더 좀 안 헷갈리게 좀 더 빈 공간 써볼까요? 여러분들은 학습지 편한 데 쓰면 돼요. 이게 뭐라고? 충격력이라고. 알겠니? 충격량과 충격력 차이. 자, 그래서 충격력 어떻게 볼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다. 요게 뭐라고? 충격량? 아니, 력이라니까. 충격력. 제발 헷갈리지 마. 그래서 따라서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충격력 곱하기 충격력이 작용한 시간이라고. 이해됐어요? 충격력, 충격량 구분 잘 하길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 수행평가할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헷갈려 했어. 그러니 제발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2페이지로 한번 가서요, 이 충격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 바로 그래프입니다. 일단 지울게요. 자, 여전히 운동量충격량, 그 충격량의 3번 동그라미입니다. 학습지 2페이지예요. 학습지 2페이지의 3번 동그라미.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래? 힘, 시간 그래프래. 한번 그려보자. 힘, 시간 그래프니까 일단 힘이 일정할 때든 힘이 변할 때든 그래프는 축을 어떻게 잡는다? 힘,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에 힘, 그리고 여기에 시간. 요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힘,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힘, 세로축은 힘,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원점 여기 딱 잡아 볼게. 그 다음 보자고. 힘이 일정할 때래. 힘이 일정해야 돼. 그럼 세로축에 있는 힘, 이 세로값이 변하면 돼야 안 돼? 그래프에 안 되죠. 일정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변하지 않는 직선이라고 하고. 어때? 가로축이랑 어때요? 시간축과 평행하지? 왜? 세로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요건데 이때의 힘을 그냥 우리 F라고 해보자.
그리고 요때 시간을 t라고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점. 이렇게 힘이 일정할 때 힘시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때 그래프와 파란 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넓이 시간 t일 때까지 이 넓이가 뭘 의미할까? 야, 이 넓이값 계산해봐. 넓이 어떻게 돼? 직사각형이잖아. 가로축 어떻게 돼? 가로 길이 t, 세로 길이 f. 즉 f t 아니야? 넓이? 근데 ft가 뭔데? i잖아. 충격량. 방금 전 학습지에서 봤잖아. 오케이? 자, 그래프와 시간축 이루는 넓이를 구해보면 f 곱하기 t가 된다. f 곱하기 t는 뭐가 돼? 충격량 i가 된다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했던 운동량, 충격량 기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 P는 MV, I는 FT.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도 다 중요한데 요거 특히 그래프와 시간축 이루는 넓이는 충격량이 된다. 어떤 그래프? 힘시간 그래프에. 오케이? 중요하다 했어요. 따라서 힘이 작용한 시간 t가 길수록 힘이 일정할 때 시간 t가 길어질수록 즉 I는 뭐라고? FT에서 힘이 일정한 상황이지 힘이 일정할 때 시간 t가 길수록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오케이? 여기서 봐봐. F는 일정한데 시간을 더 길게 잡아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더 커지지? 가로 길이가 계속 커지니까. 오케이? 자, 이게 힘이 일정할 때야. 그럼 힘이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보자고. 힘이 시간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돼? 커졌다가 꼭지 가장 커졌다가 최대값 찍고 다시 어떻게 돼요? 힘이 줄어들다가 어떤 시간에 0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이런 힘이 변하는 그래프를 또 보면 첫 번째 점,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 뭘 의미할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와 시간축 이루는 넓이가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I는 FT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어. 넓이가 딱 보이잖아. 이 넓이 구해보세요. FT요. FT 뭔데? 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쉽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적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적분을 공부 안 했죠? 그래서 적분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 이 넓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랑 똑같이 i가 나옵니다. 적분이란 결과를 이용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적분을 안 했고 또 단순히 그런 적분을 내가 수업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의 주가 뭐예요? 수학, 적분이 아니라 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다루게 됐을 때는 내용이 좀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 요거 계산 방법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요 넓이 역시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요거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모의고사에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왜 잘 알아두라고 하냐면 현실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힘이 일정한 케이스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을까? 힘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 현상들을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려면 이런 넓이가 충격량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그냥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점, 평균힘을 볼게요. 아까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했지? 충격력이라고 했지? 충격량이 아니라. 그럼 평균힘, 즉 평균 충격력을 F 평균이라 써놓고 요걸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 가지 운동 한번 기억해봐.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어? 전체를 총 시간으로 나눠줬죠? 당연히 총 뭐가 될까? 총 힘이 작용한 뭐가 된다? 시간. 총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준다고. 뭐를? 전체 뭐를? 력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량을 나눠주겠죠? 왜? 어차피 충격력, 힘은 어떻게 구했어? 시간분의 충격량 I겠지. 왜? I는 FT. 그래서 F는 어떻게 돼? T분의 I잖아. 근데 평균 힘을 구한다고. 그럼 우리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어? V는 T분의 S였던 것처럼, 오케이? 간단하게 볼 때 이런 것처럼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런 것처럼 평균 힘은 총 힘이 작용한 시간분의 전체 충격량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 그냥 T분의 I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T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T. 총 힘이 작용한 시간 T. 그리고 I는 이 넓이 I.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I는, 아니 평균 힘은 F 평균은 T분의 I로 하면 된다. 그래서 I 충격량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평균 힘 F 평균 곱하기 전체 힘이 작용한 시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나? F 평균 곱하기 T가 I가 된다. 힘이 변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관련 예제를 풀어보면 좋겠지만 학습지 2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다음 내용 바로 뭘까요? 학습 목표의 첫 번째 수업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여기까지 본 다음에 몇 가지 예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저는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우고 돌아왔는데요. 자, 칠판이 좀 많이 더럽죠? 이번 강의 끝나고 한번 제가 칠판을 싹 지우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보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이번 강의까지는 이렇게 좀 더러운 칠판이지만 계속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아마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게 될 텐데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단골로 출제되고요. 이번 파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히 모의고사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 나와서도 중요하고 또 이번 파트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했다는 건 앞에 운동량과 충격량을 당연히 이해했다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하기 바랄게요. 학습지 2페이지의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우리는 방금 전 학습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중간까지를 통해 운동량과 충격량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1번 동그라미 한번 관계를 증명해 볼게요. 질량 M인 물체가,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34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천재교육 물리학원 교과서 34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질량 M인 물체가 V0의 속도로 운동할 때, V0 써있죠? 혹시 모르니까 쓰면서 할게요. M인 물체가 V0의 속도로 운동할 때 일정한 크기의 힘 F,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시간 얼마 동안? 시간 T 동안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대. V0도 오른쪽인데 F도 오른쪽이네.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됐대? V가 됐다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충격량 I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즉 나중 속도가 얼마야? 나중 속도가 V겠지. 처음 속도는
뭐야? V 제로입니다. 이것도 VV 헷갈릴 테니까 나중 속도라고 써볼게요. 나중 속도. 칠판 진짜 많이 더럽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일단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뉴턴의 운동제 2법칙 한번 써볼까요? F는 A였죠? 근데 여기서 또 A가 뭐야? N분의 F라 하지 말고 A 한번 여기서 구해봐. 조건에서. A는 어떻게 돼? 걸린 시간 T분의 어떻게 돼? 나중 속도 얼마야? V 마이너스 처음 속도 V0. 왜?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며. 변화량 어떻게 구해? 나중에서 처음 거 빼라고.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다. 그래서 이걸 조합해봐봐. 그러면 F는 어떻게 된다? M 곱하기 T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된다.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아직 잘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보자. F는 MA,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F는 어떻게 쓸 수 있다? M 곱하기 T분의 V 빼기 V0. 자, 따라서 충격량 I는 어떻게 된다? I는 뭔데? I는 뭔데? 아까 전까지 했잖아. F T라며. FT T를 올려. 그럼 어떻게 돼? M V 마이너스 M V0 아니야? M이 V랑 V0를 각각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 MV 마이너스 MV0가 되겠지? 자, 두 번째로 MV 마이너스 MV0 한번 보자. 이게 뭘까? 우리 아까 P는 뭐라고 했어? 이제 좀 파란색은 헷갈릴 테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 P는 뭐라고 했어? P는 운동량 P는 MV라고 했지? 얘 질량 M이라며. V는 바뀌지.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 V에다가 나중 속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M, V.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처음 속도 M, V0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을 어떻게 할까? 뭐라고 쓸까? P라고 쓰고 처음 운동량을 P0라고 써볼게. 오케이? 그러면 MV-MV0네? 뭐야? P-P0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P-P0가 뭔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야. 야, 나중에서 처음 뺀 게 뭐라고? 변화량이라고.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서 뭘 뺀다? 처음 걸 뺀다고. 오케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게 그럼 뭐겠어? 변화량은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지? P-P0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근데 변화량 기호가 뭐야? 델타 아니야? 삼각형? 델타잖아. 변화량 기호 뭐야? 델타라고. 델타 삼각형. 그럼 운동량 변화량 어떻게 쓸 수 있어?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랑 같다고. P-P0. 즉 MV 빼기 MV0가 델타 P다. 그런데 MV 빼기 MV0가 뭔데? 충격량 I라고. 결국에는 I는 뭐랑 같아? 델타 P랑 같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나온다. 아, I는 델타 P랑 같다.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물체와 같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야, 이것도 많이 헷갈려. 충격량이 운동량과 같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충격량은 변화량과 같다가 아니라 운동량, 미안.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다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변화량, 요 말 붙어 있어요. 운동량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변화량.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럼 방향 한번 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방향. 충격량의 방향은 지금 I는 FT라고 했지. FT는 맞지. 근데 결국엔 뭐야? I는 델타 P. 그럼 충격량의 방향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의 방향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쪽으로 일어나는지 플러스 쪽으로 일어나는지를 따질 거 아니야, 나중에. 예를 들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근데 얘가 뭔가 충격을 받아서 왼쪽으로 운동하기 시작해, 나중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디야? 얘가 일단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갔네? 그럼 변화량이 어느 쪽으로 일어났다? 왼쪽으로 일어났다는 거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으로 일어났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왼쪽이다. 그럼 충격량은 어디로 받은 거야, 얘가? 왼쪽으로 받은 거라니까? 왜?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왜 Y? 가장 중요한 거. I는 델타 P라고 했으니까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과도 같겠지. 그럼 당연히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도 같겠지. 그럼 크기와 방향을 다 합친 거. 충격량은 운동량 말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단위만 얘기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제들은 다음 차시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 한번 보자. 힘의 단위는 뭐였어? 아까 말했지? 뉴턴이라고. 그럼 뉴턴을 어떻게 풀었을까? F는 MA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왜? F는 계속 반복합니다. MA라며. M이 뭔데? 킬로그램.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 힘의 단위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과 같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의 단위는 뭐야? 기본 단위 세크. 초라고 했지? S. 자,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돼? 충격량 I는 FT라고 했지? 그럼 단위끼리도 어떻게 돼? 곱셈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까 2번 학습지 1페이지에 뭐라 했어? 충격량의 단위는 뉴튼 세크라고 했었지? 뉴튼 세크. N, S입니다. 근데 N, 뉴튼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근데 퍼는 뭐라 했어? 분수꼴이라 했지. 분수로 바꿀 수 있다 했지. 즉 분모에 뭐가 있는 거야? 세크 제곱 있는 거라고. 이 식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세크 제곱분의 미터잖아. 근데 거기에 S를 곱해. 세크를 또. 그러면 단위끼리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고. 그럼 같은 단위끼리는 제곱도 될 수 있고 약분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 있지. 세크 제곱에다가 세크 곱해주니까. 아니니까 세크 제곱분의 1에다가 세크를 곱하면 세크분의 1. 즉 퍼 세크가 된다. 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거 뭔데? 아까 뭐의 단위라 했어? 운동량의 단위. 왜? P는 MV. M 뭔데? 킬로그램. V는 미터 퍼 세크.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뭐다?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 와우. 지금 뭐야? 충격량의 단위 NS. 뉴튼 세크. 뉴튼 곱하기 세크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같다. 그게 뭔데? 운동량의 단위랑 같다. 그러니 따라서 결론이 뭐야? 충격량의 단위랑 운동량의 단위랑 뭐하다? 같다. 충격량의 단위랑 운동량의 단위랑 같다. 그러니 여기가 단위로도 성립한다고.
지금 뭐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그럼 충격량 I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그럼 I의 단위 뉴턴세크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겠지. 야, 2kg 미터 퍼 세크에서 1kg 미터 퍼 세크를 빼봐. 운동량의 변화량일 거 아니야. 그냥 여전히 단위는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1kg 미터 퍼 세크 단위 그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에서 나온 얘기, 이 위에 식으로 증명한 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단위로도 한번 볼까? 단위도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가 같네.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말을 또 한번 본 거지. 뭘로? 단위로도. 단위로 봐도 이거는 맞다. 충격량의 단위랑 운동량의 단위가 같으니까. 아셨나요? 자, 강의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3페이지에 예제 1, 2, 3, 4, 5번, 6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또 운동량 개념, 충격량 개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꼭 한번 먼저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을 푼 다음에 이어서 학습지 4페이지에 있는 힘, 시간, 충격량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아까 학습 목표에서 봤던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좀 놀랐죠? 제가 방금 전 영상 마지막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이러한 예제를 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강의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마지막 원격 수업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제 등교 계약이 어떻게 미뤄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예정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마지막 원격 수업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일정이 바뀐다면 추가적으로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일정이 변동되지 않고 현재 공지된 일정대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교실에서 마주보고서 이 다음 시간 수업을 나가도록, 다음 시간 수업을 같이 할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 다음 수업, 다음 등교 수업 때 꼭 이 문제들 꼭 풀어오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바로 이 다음 학습지 3페이지에서부터 바로 문제풀이 및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해오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모두 등교 날까지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아셨나요? 자, 정말로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